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3,000개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사업이 제주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는 얼마만큼의 많은 영향력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기사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네, 제주도는 지금 현재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이 또 오는 바람에 태풍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서귀포시 바닷가 근방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피해로 학교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사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논밭의 어떤 작물들이 거의 다 이제는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봉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러한 태풍의 피해에 어떤 복구 작업을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에 좀 빠져 있다. 거기에 또 반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에 대한 이 갈등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재난과 부동산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주도 시장에 이렇게 악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굉장히 좀 크나큰 좀 좋은 소식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주시 노용동 노용 5거리에 2020년 4월에 복합 리조트인 노용동의 드림타워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오픈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무려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젊은 일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는다는 그런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3,000개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사업이 제주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는 얼마만큼의 많은 영향력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기사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희소식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주 알마켓에서는 이번에 무료 특강을 두 번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특강에 대한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알마켓에 대해서 주관하는 무료 특강이 되겠고요. 1차 무료 특강은 주제가 2020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9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후 2시에 선착순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할 예정이 되겠고요. 2차 무료 특강은 주제가 제주 토지보상법과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개최 날짜는 10월 18일 금요일이 되겠고요.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착순 50명으로 접수를 받고 있게 되겠고요. 세미나 장소는 제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무료 특강이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 되겠고요.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제주 알마켓 채널 추가를 하시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접수증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제주 노용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에 대한 부분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도민일보에서 난 기사가 되겠습니다. 10월 3일 날짜에 난 기사가 되겠는데요. 제주 드림타워 리조트 3,100명 본격적으로 공개 채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잠실 롯데타워가 서울의 랜드마크 성향을 갖고 있는 복합 리조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주도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랜드마크 성향의 복합 리조트가 2020년 4월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관하는 업체는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복합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에 대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이 1,300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공개 채용에 나섰다. 이번 채용하는 인원은 270명으로 호텔, 리테일, 카지노 부문 등 5개 분야의 경력직을 모집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9
2019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입 직원들을 공채를 채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고급 일자리 3,100개가 신규로 창출된다라고 롯데관광개발의 관계자가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인원수를 3,100명 정도 뽑을 수 있는 이러한 복합 리조트는 어떠한 규모로 앞으로 지역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제주 드림타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주 드림타워에 대한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제주 부동산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제주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주 노용동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타워의 입지 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는 지금 현재 제주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용 오거리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노용 오거리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바로 맞은편에 드림타워 지금 현재 현장이 공사가 지금 현재 거의 다 38층까지 높이의 건축물인데 38층까지는 거의 다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제주국제 크루즈 터미널까지도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2 국제공항인 성산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제공항과 그다음에 크루즈 터미널, 그다음에 서쪽에 제주 신화월드가 이제 해외 landing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거 복합 리조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위치 자체가 지금 현재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제주국제공항과 그 다음에 국제크루즈 여객 터미널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 있는 중문관광단지와 제주 신화월드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 조건 자체가 이제 기존 공항과 크루즈 터미널에서는 굉장히 좀 멀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정동에도 강정항을 크루즈항이 입항을 함으로 인해서 좀 고급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중문 관광단지와 신화 월드 쪽으로 유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입지적 가치가 워낙에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건물의 어떤 랜드마크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랜드마크 성향의 복합 리조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입지적 가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건물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겠는데요. 랜드마크 성향을 갖는다고 하는 건 가장 어디에서도 이 건물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잠실 그 롯데타워가 어느 지역에 가도 이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지 효과도 상당히 있다. 롯데타워가. 그것이 바로 제주도에도 버금가는 드림타워가 그러한 랜드마크를 하는 그러한 복합 리조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고 높이가 169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층까지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동이 올라갑니다. 두 개의 동 마찬가지로 38층까지 지어지게 되고요. 높이가 총 16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객실이 제주도 건축물 고도 제한선인 55m보다 높은 62m부터 있기 때문에 모든 객실에서 제주도의 조망을 다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파노라마 조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상 62m 풀데크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여기가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1층부터 지금 현재 여기층까지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장에서 굉장히 시내권에 대한 모든 조망들을 다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라산 및 제주 바다를 막힘없는 파노라마 조망이 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풀장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여기 밑에 있는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라든지 또는 쇼핑센터 면세점, 그다음에 식음료장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지금 현재 무려 3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 자체가 이제 9,000평이 넘는 9만 평이 넘는 평수가 되겠는데요. 63빌딩의 1.8배의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축구장 면적의 43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건축물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금 현재 건축이 되고요. 최고층은 38층까지 건물이 건축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층부터 8층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쇼핑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스파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각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층에 형성이 되겠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초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들, 2층은 카지노, 그 다음에 3층, 4층이 이제 쇼핑센터가 되겠고요. 6층이 이제 뭐 찜질방이나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센터나 뭐 피트니스 센터, 네, 실내 수영장이 되겠고요. 8층이 이제 풀데크가 되겠습니다. 야외 수영장이 이제 있는 곳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실은 8층부터 3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층부터 38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객실이 조망권을 다 가져간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단면으로 잘라 놓은 상황이 되겠는데, 기존에 이제 두 개 동이 다 호텔은 아니고요. 하나는 호텔이고 하나는 호텔 레지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레지던스는 내가 집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호텔하고 레지던스하고, 그러니까 장기 숙박객들 레지던스에 이제 머무를 수가 있는 거고,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호텔에 머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런 호텔과 레지던스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호텔의 그룹은 하얏트 호텔에서 브랜드를 걸고 하얏트 그룹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드림타워가 이제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는 정말 아름다운 풀장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어떤 건축에 대한 부분들로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해보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는 연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제주 드림타워가 같은 비슷한 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베이 샌즈 가보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이 건축물들이 포함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실 텐데요. 그 정도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나베이 샌즈와 연면적이 비슷하다.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전체 면적은 15,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카지노 면적도 지금 현재 제주 드림타워와 마리나베이 샌즈가 거의 비슷하다. 거기에 객실이 지금 현재 2,561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가 지금 현재 조금 더 이 객실 수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쇼핑몰, 레스토랑, 연회장, 인피니티 수영장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 다 비슷하게 가는데, 객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드림타워가 좀 적고, 거기에 반해서 부대 시설의 면적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가지 상황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가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관광 산업의 매출의 4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싱가포르 전체 GDP는 1%가 증가를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연간 17조의 경제 관광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보인다고 합니다. 17조, 예,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와 제주 드림타워는 사실 입지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를 가시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히 쾌적하고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배를 타고 또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의 입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 드림타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연면적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그 다음에 고급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제주 드림타워가 최고급으로 전 세계에 정말 1등만 모아 이렇게 설계와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설들을 갖췄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쓰기에는 최고로 좋은 그런 곳으로 제주 드림타워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제주의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관광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다. 특히나 제주는 관광 산업을 메카로 해서 지역 생산의 경제적 효과, 유발 효과를 50% 이상을 바라보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 거기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가 매년 17조의 관광 수입을 올림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 소득의 GDP의 1%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에 대비해서 제주 경제에 드림타워가 미칠 수 있는 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 3천 명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에 와서 소비와 생산을 이뤄낼 수 있는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효과, 제주시의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제주도의 전체적인 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들이 17조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제주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파급 효과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10월 달에 개최하는 무료 세미나 2020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향후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또 제주도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문재인 정권의 지금 현재 봉착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날 세미나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드림타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롯데 관광하고 그다음에 녹지그룹이 같이 혼합을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과밀화 현상,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소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갈등의 소지를 같이 해결을 하면서 제주 드림타워가 제주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노용동의 드림타워에 대한 소식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